백제의 옛 수도 공주와 부여를 다니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백제 문화를 알아봤던 위대한 유산 74434. 이번엔 일본이다. 수준 높고 찬란한 문화를 일본에 전파시켰던 백제의 흔적을 찾아 일본 오사카 현지로 봄 수학여행을 떠났다.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 봄 소풍으로 시작된 백제 이야기, 결국은 우리를 이곳 오사카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여행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우리 스태프들도. 예. 저희가 공주 부여에 이어서 일본 오사카까지 수학여행 왔잖아요. 설마했는데 대단해. 스태프들이 대단하기보다는 예. 카메라 한번 쭉 돌려보세요.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총 5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해외 촬영 역사상 가장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그래도 이 근성만큼은 높이 사야 되거든요.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좀 살짝 궁금한 게 예.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곳 일본까지 오게 한 거죠?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천황가에는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桓武天皇の聖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監獄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 자신의 조상은 백제인이라고 밝혔던 일본의 천황. 과연 백제는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 이야.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아유,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이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백제 사람이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했다. 맞아. 쟤는 왜 이렇게 본 게 많죠? 쟤는 잘 봐요. 쟤는 많이 보네. 우리 정민 씨 얘기대로 고구려 신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백제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일본은 반대라는 거죠. 아니 어떤 게 반대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논술적으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이 질문에 대한 예. 답 깔끔하게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곁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컴백합니다. 황평우 소장님.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조금 소홀히 하는 데 반해서 일본은 좀 활발하거든요. 오사카 이 지역 자체가 우리 원래 일본 말로는 고어로는 구다라라고 그래요. 백제를 읽을 때 구다라라고 읽죠. 이 지역이 전체가 구다라라는 지역이었고 사실은 초기 부족국가 시대 야요이 시대 때부터 일본의 백제 문명을 전파해줬던 데가 이 오사카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인 백제 그 선조들이 제일 먼저 건너와서 문화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오사카라는 곳이에요. 이쪽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더 이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여기가 이게 뭐죠 지금? 오사카. 여기가 요 구다라 지역, 오사카 지역인데 예. 요 지역 안에 오사카 지역 안에 백제와 관련된 유적, 역사 유적들이 얼마 정도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아니 대략적으로? 이거는 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백제사라는 게 백제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조사, 여기 나라연에 보면 뭐 한국 신사 있죠. 여기가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인들이 합작품인 이 세계 최대 목조 건물의 단일 건물에서는 최대 최도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동대사. 전 지역으로 전용사. 퍼져 있네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팀을. 예. 저희가 팀을. 그럼 저는 박정민 씨랑 다닐게요. 다들 얘랑 하고 싶어요. 그럼요. 제가 그냥 박정민 씨랑 할게요. 그냥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하고 우리 공평하게 이걸로 갑시다. 딱 한 판입니다. 항의하기 없기. 자, 엎어라 뒤집어라. 왜 이러세요 왜?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군요. 우리 더블에서 501이 함께 다니면 먹을 게 많아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결정이 됐는데도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절로 안 가고 계속 어떻게 좀. 정서가 올라와라. 우리 그런데 열심히 하자. 요 지도로.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팀을 나눠서 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
자, 저희는 나라에 있는 동대사라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절이죠 여기가. 예. 근데 굉장히 이렇게 사슴이 많아요. 노는가? 아, 사실은 저 일본 내에 있는 저희 팬들입니다. 예. 이게 동대사라면 절 아닙니까? 근데 절에 이렇게 사슴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슴이요. 그 신의 사자예요. 여기 의미가 신을 대신해서 인간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슴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신의 사자라고. 그러면 이 동대사에서도 저기 백제인이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백제, 신라, 고구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삼국이요? 어떻게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그럼 우리 황병호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대사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마어마해요. 정말 입이 쩍 부러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게 높이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 50m? 정확해요. 아 진짜요? 단일 목조 건물 중에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50m.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일본이 왜 우리 삼국에게 이 건물을 맡긴 거죠? 만들라고? 당시에는요. 네. 일본은 그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연간 1,4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 목조 건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대사. 이 사찰을 만든 주인공이 모두 한국의 장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일본은 절을 짓거나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무천왕은 백제인 행기 큰 스님에게 동대사 대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간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에서 동대사 가람의 총책임자는 고구려인 고려복실이, 대불의 주조는 백제인 국중마려가, 대불전 건축은 신라인 점영부 백세가 맡아 창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대사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예술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대사의 어느 안내문에도 이러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네요. 그러니까 바로 대불이죠, 대불. 예, 청동 좌상. 대대불인데요. 이게 네. 우리 백제인이 만든 거라고. 백제인 그 국중마려가 만드신 거예요. 16m. 무게가 250톤입니다. 250톤이요? 그죠? 얼굴 길이가 지금 4m고요. 네. 그다음에 저 눈 옆에 있죠. 눈 길이만 해도 1m. 야, 6만 채 하반신이 넘네요. 예. 야, 저 손바닥에는 이게 저 손바닥에 성인 16명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장관은 매년 8월 7일 되면 이 저 청동물을 청소를 합니다. 네. 근데 승려 230분이 가서 이 청소를 해요. 이야. 장관이죠. 근데 정말 대단한 뭐 백제인이나 삼국의 작품이긴 한데 제가 아무리 좀 몰라도 그 삼국하면 고구려 백제신라 네. 한자 정도는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이 동대사를 창건했던 기록, 동대사 요록에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와서 이 건물을 짓고 가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총책임자는 백제 행기스님이고 그다음에 이 대불은 백제인 국중마려가 지었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요. 기록으로 남아 네,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본인들의 자국의 기술로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이라든지 이런 불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숨기고 싶은 만약에 그것들을 소개를 해버리면 아마 지금 일본의 어떤 뭐 역사 왜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 전체 역사를 다 바꿀 수 있는 큰 타격이 오니까 계속적으로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처음 도착한 이곳은 바로 왕인 박사의 묘입니다. 조희련 씨, 예. 왕인 박사 어떤 분인지 알아요? 왕인 박사는 제가 압니다. 그래요? 국사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인 박사는 백제 시대에 예. 최초로 박사를 땄어요. 박사. 너무
논문이 너무 좋아요. 논문이 한 3개월 만에 내셨다는 그분.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는 당신은 뭐 아나 이거. 난 이윤석 박사밖에 몰라. 큰일 났네. 아니 이 사람 이 정영돈 이 박정민 이 사람들 말이야. 에? 황 소장님을 모셔갔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았으면 이쪽으로 좀 보내드려야지. 이게 안 되겠는데. 안 돼. 연락을 해봐야 돼. 전화를 예, 전화를 제가- 한번 해서 빨리 오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거 하나 제가 갖고 왔거든요. 뭐예요? 예? 여기 통화 좀 하려고. 이걸 통하시요? 예, 안 될 것 같죠? 예. 돼요 이게. 대단하다. 동대사를 동대사가 잘 모르셨군요. 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SOS 아, 전화입니다. 긴급 전화입니다. 이거 지금 바로 지금 전화가 되거든요. 예, 들리시죠 지금? 네, 뭐라고? 여보세요. 정영돈 씨. 예. 아니 저 황 소장님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도 급한데.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쪽에서도 지금 아는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먼 거리긴 한데 약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아픔이 있지만 예, 지금 갑니다. 예. 형님 갔다 오십시오. 아이고 어쩐지. 예. 왕임 박사님 저희 묘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막막하거든요 지금. 어떤 분입니까? 예전에 백제 땅에 전라도 영암에서 태어나셨고요. 18세 때 오경을 다 탐독하셨던 당시 최고의 철학자, 학자, 유학자였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사가 그 박사 맞습니까? 예. 한자도 박사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 지금은 한 학문만 깊이 하는데 오히려 뭐 백제 시대 박사님이 여러 가지 역사나 문학이나 또 음악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박사. 그야말로 박사님. 한번 들어가 보쇼. 예. 예, 선조가 계신 곳입니다. 이 위에도 보면 한국식이에요. 요거는요. 예. 이 지금 원래 없었는데 예. 그 최근에 전라남도 땅에서 생산했던 기와 나무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백제문으로 만든 거. 우리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다 해드린 거죠. 박사님 고향의 그 물건들을 그렇죠. 가지고 와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네요. 이걸 그러면 일본인들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저 기금을 모아서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드린 겁니다. 직접 우리 한국 분들이 오셔서. 예, 자재도 다 한국 겁니다. 아니 그나저나 예. 왕임 박사님의 묘 우리의 선조인데 왜 이 일본 땅에 있는 겁니까? 백제 17대 아신왕 때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큰 스승으로 칭송받는 백제인 왕임 박사. 1600년 전 왕임 박사는 수천리 바닷길을 건너가 문자가 없던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달하고 백제 기술자들과 함께 선진 문화를 가르치며 일본의 아스카 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런 백제인입니다. 일본은 왕임 박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 내 세 군데에 왕임 박사의 기념비를 세웠으며 그중 도쿄 우에노 공원에 조성된 기념비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 왕인에 대하여 일본인은 거국적으로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지 않는 자 없거니와 하물며 한국인으로서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누가 선현군자라 할 수 있으리요. 백제가 예. 일본의 문화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정도네요. 사실은 뭐 백제나 신라나 한반도에 있는 대륙 문화가 아직까지는 이 섬나라에 꽃피우지 못했고 좀 이렇게 그 토착 그 문화 정도가 있었겠죠. 그 역할을 왕임 박사께서. 그럼요. 백제에서 왕임 박사께서 다 해드렸죠. 그러면 이 일본에서도 이 왕임 박사에 대해서는 대단한 인물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동경에 가면 우에노 공원이나 또 어떤 학교에는 교과에도 있고 또 왕인 축제도 합니다. 그런데 상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명을 전달해 준 거에 비하면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죠. 무궁화가 있네요. 이제 한글이 보이는데. 네. 상명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다니려고. 보통 뭐 이 저 디즈니랜드 이런 데 놀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을 했네요. 기특하네요. 자, 저희는 이제 조금 이동을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예.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백제 왕족을 모시는 백제 왕신사라는 곳입니다.
아까도 놀랐지만 여기서 또 놀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없는 이 백제 왕족이 일본에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우리 백제 왕족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당을 지었니? 대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본인도 백제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잖아요, 백제에 대해서. 그 우리 역사에 비해서 일부는 해놓긴 해놨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거나 다시 또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또 백제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미흡했죠. 이 지금이라도 좀 활발하게 연구하고 예, 발굴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지금 또 뭐 가셔야 된다고 뭐 저쪽 정영돈 씨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예, 거예요? 이제 저는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걸어가시려고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슈퍼맨이야, 저기- 슈퍼맨. 인사 참 성의 없게 하시고 가시네. 바쁘시니까요. 자, 여기는 또 하나의 백제 문화가 숨어 있는 곳, 바로 나라의 비조사입니다. 비조사. 예, 근데 말이죠. 네. 그분이 오실 때가 됐거든요. 저희가 또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스케줄이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분께 빨리 오주셔야 돼요.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카운터를 또 한번 세보죠. 네. 셋, 둘, 하나. 이야. 정확하세요. 제가 약간 민망하죠? 제가 약간 좀 민망했습니다. 네, 소장님, 요건 또 어떤 곳입니까? 비조사가 어떤 곳이? 백제인이 최초로 1400년 전에 세운 백제 최초의 절입니다. 백제인들에 의해서. 백제인들에 의해서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절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절이 고대 일본의 네. 그 가람이나 이제 절 규모나 어떤 방식, 양식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절이죠. 이야, 그러면 또 과연 우리 비조사에는 어떤 또 백제 찬란한 또 이게 문화가 숨겨져 있는지 또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본 최초의 절 비조사가 백제인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의 부상약기 세이코 천황 593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93년 1월 착공하고 불사리를 봉안할 때 천황을 비롯하여 대신들 그리고 백제 승려 등 100여 명이 백제 복식을 하고 기쁨에 차서 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백제 장인들의 예술을 흥이 담긴 일본 최초의 사원 비조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00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에 지어진 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너무 지금 새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1400년 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 사실은 이제 887년하고 1196년에 이 절에 2번이나 불이 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은 당시의 모습들 그 번창했던 그때 모습들보다는 많이 왜소화됐고요. 최근에 이제 복원해서 그 당시의 모습은 많이 잊어버렸죠. 그러면 이곳에서 비조사에서 그 백제인의 그런 화려했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양 같은 게 또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역시. 또 있습니다. 또 따라가 보시죠. 이리로 들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따라가 보시죠. 예, 일단 가보시죠. 예. 저는 그저 따라갈 수 있죠. 바로 이곳이 약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깜짝 놀랄 만한 또 좌불이 하나 있거든요. 왜 놀랄 거냐면 이게 606년에 만들었던 게 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백제인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게 아즈카 대불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고 저 미술 보면 백제인의 미소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저 불상은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이요? 그러면 곧 국보나 보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의 것이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좌불은 일본 내에 있는 좌불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뭔가 파손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볼 같은 데가 약간 좀 축축한 것이 머리도 약간 몇 개 빠진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올 때 불이 2번 났다고 했죠. 그때 워낙 또 불에 약하니까 열에 좀 좌불들이 이 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공주나 부려 이런 데서 당해서 우리는 너무 아까워요. 워낙 전쟁의 피해가 많아서 많이 벌어지고 불타버리고
여기 또 불상 양평 쪽으로는 또 이렇게 기와를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기와 보시면 딱 보면 우리가 자주 봤던 백제 양식 기와 문양들 이렇게 보이죠. 연꽃 연꽃입니다.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은 있네요. 아 왜요? 써있구나. 설명에 하나 백제라는 말이 딱 하나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백지 나옵니다. 예. 요 비조사. 비조사와 비조사는 아. 이 백제인이 도래해서 한국에 와서 국에 최초로 건립된 가람의 건립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백제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었던 최초의 가람 배치는 여기 보시면 발굴 당시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1금당 1탑 방식. 그러니까 금당의 하나의 탑 방식. 그다음에 2탑은 신라 거지만 2탑은 백제 양식. 네, 요런 양식들을 보면 요 배치도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컸었죠. 지금. 근데 9번이나 불타고 나면서 이건 이제 많이 축소되면서 이제 민간인들이 밭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 회랑까지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잖아요. 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던 왕국 백제. 그러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백제의 흔적은 도굴과 훼손 그리고 안타까운 멸망의 역사로만 남아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백제가 고도의 예술 문화를 전파했던 일본에는 현재까지도 백제인의 예술혼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국보 제1호인 목조 방가사유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범중사의 백제 관음상과 5층 목조탑, 백제 유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림으로 만들기 시작한 석탑 1만 8천여 개가 모여 이루어진 석탑사 등에서 백제 장인들의 숨결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작 백제의 후손인 우리들은 백제 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잊혀졌던 백제의 찬란한 미소를 가슴 깊이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몸은 조금 힘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백제인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문화에 우리 백제인들이 크나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좀 뿌듯함을 느끼고 갑니다. 촬영 내내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정말 백제인의 위대함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참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무심하지 않는 백제에 대해서 너무 일본에서도 이렇게 인정하는 백제인의 위대함,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 소풍에서 시작된 이 수학여행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끝나는 거에 안타까워하실 텐데 더욱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희 74434의 정말 귀염둥이 우리 WS501의 박정민 군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시 저희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틀려. 저는 정용돈 씨가 빠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일현 씨가 방송상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 제가 제작진하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박정민 씨는 지금 왜 웃을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 더프레스 50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잠깐 체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하차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원래 또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안 그런 사람도 더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나라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못 기다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바쁜 스케줄 중에도 여장 뭐 여러 가지 분장 많아하지 않은 우리 박정민 군에게 박수 한번. 저는 박수 치잖아요.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자, 우리의 백제를 기억하자. 요거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백제를 기억하자. 다음 주 이 땅 위에 위대한 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방치, 훼손시킨 위대한 유산들. 찬란한 역사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참혹하고 가슴 아픈 현장을 공개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